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장까지 했죠. 이번에는 제5장 정전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5장 정전보 부분이 여러분들 건축 구조 역학 부분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가장 깊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5장만 넘으면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다. 알겠죠? 5장이 가장 어렵다. 어렵지만 뭐 정리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쉽게 정리하자. 우선 정전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1장, 2장에서 다 배웠죠. 그렇죠? 정정과 부정정. 맞죠? 정정은 힘의 표현 방식만으로 미수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정정이라 했고, 해결할 수 없으면 부정정이란다 그랬죠. 맞죠? 이 정정보입니다. 이것은 보인데, 보의 종류에서 정정보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보, 외팔보, 그리고 내민보, 돌출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정보다. 알겠죠? 다음에 부정정보의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단 고정보, 그리고 1단 고정, 타단 지지보, 그리고 연속보,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정정보의 종류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부정정보 중에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인 경우에는 요 놈은 몇 차 부정정입니까? 1차 부정정입니다. 맞죠? 왜냐면 3, 1이니까. 맞죠? 1차 부정정이죠. 여기에다가 그 차수만큼, 부정정 차수만큼 힌지를 집어 넣어버리면, 힌지를 하나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돼서 정정이 된다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부정정보를 정정보화 시킨 것을 게르보보라 합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게르보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해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게르보보라고 하죠. 맞죠? 게르보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르보보는 여기에 하중피를 이렇게 받게 되면 하중피에 의해서 이 힌지점을 기준으로 끊어서, 보를 두 개로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끊어서 해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단순보 모양이 될 것이고, 맞죠? 다음에 왼쪽에 끊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외팔보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한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단순보 플러스 외팔보 형태의 게르보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처럼 단순보 플러스 외팔보 형태의 게르보보가 있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부정정보 중에 연속보가 있었죠. 연속보는 지점이 3개 이상이거나 스팬이 2개 이상인 보를 연속보라고 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연속보도 부정정보입니다. 맞죠? 이런 연속보인 경우에도 여기다가 힌지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서 해석할 수 있다. 끊어서 해석해보면 이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왼쪽 거 단순보 형태에다가 플러스 오른쪽 거 내민보 형태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맞죠? 이와 같이 단순보 플러스 내민보 형태로 해석하는 게르보보도 있다. 알겠죠? 게르보보는 뭐냐? 부정정보였던 것을 정정보화 시킨 거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힌지를 추가해서 한다. 알겠죠?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단순보 플러스 외팔보 형태와 단순보 플러스 돌출보 형태가 있다. 알겠죠? 돌출보 또는 내민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종류는 이해했습니다. 5-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보 중에서 정정구조물이 아닌 것은 가번 외팔보 정정구조물입니다. 나번 내민보 돌출보 정정구조물입니다. 다번 보니까 1단 고정 타단 지지보 부정정구조물이죠. 1차 부정정입니다. 맞죠? 다음에 라번에 이거는 뭡니까? 게르보보로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힌지를 집어넣음으로써 단순보 플러스 외팔보 형태의 게르보보는 정정구조물. 맞죠? 그러니까 다번만 정정구조물이 아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보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중에는 집중하중, 분포하중, 그리고 모멘트 하중, 이동하중 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가볍게 보면 될 것이고 모양 보시면 알겠죠? 집중하중은 한 피가 어느 한 점에 집중적으로 작용된다고 가정한 것이고, 분포하중은 일정 구간에 골고루 분포되는 거고, 분포하중은 소문자 W라는 교를 씁니다. 맞죠? 폭당 하중으로서 단위가 톤 퍼 메타 또는 뉴턴 퍼 메타의 단위를 갖습니다. 맞죠? 다음에 모멘트 하중은 우력 모멘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동 하중이 나오죠. 이동 하중은 뭡니까? 하중 P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중을 이동 하중이라 한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참고로 지점의 종류 나옵니다. 지점의 종류 여러분들 2장에서 배웠습니다. 맞죠? 2장에서 배웠죠. 지점에는 이동 지점, 회전 지점, 고정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동 지점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다고 그랬고, 이동 지점이었고, 이동 지점은 발력이 하나라 했죠. 발력 R이 한 개라 그랬고, 회전 지점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세모로 표시한다 그랬고, 회전 지점은 발력 R이 2개라 했습니다. 맞죠?
다음에 고정 지점은 이렇게 벽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고, 고정 지점은 반력이 3개라고 그랬죠. 맞죠? 반력의 종류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 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보의 반력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정정보의 계산이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보의 반력 계산이다. 보의 반력 계산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단순보의 반력 계산입니다. 단순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지점을 A 지점, 오른쪽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할 때 보의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L. 뭐 문제에서는 뭐 10m, 9m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길이 L이라고 합시다. L. L이라고 하면 여기에 임의의 C점이 여기라면 임의의 C점에 집중하중 P가 몇 킬로그램 또는 몇 톤 또는 몇 뉴턴이 주어지겠죠. 맞죠? 주어졌다면 이때 C점에서 A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스몰 a라고 가정을 하고 B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스몰 b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문제에서는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숫자로 주어지겠죠. 맞죠? 그렇다면 그러면 A점에서 받는 수직 반력을 RA라고 하고 A점에서 받는 수직 반력을 RA라고 하고 B점에서 받는 수직 반력을 RB라고 한다면 RA는 얼마고 RB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잘 보십시오. 보면은 이 힘 P를 외력을 이 반력이 나눠받는 겁니다. 맞죠? P를 나눠받는 거다. 다시 말해서 P가 10이면 이거 2개 더하면 10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P가 A점에 가까울수록 RA가 커지는 겁니다. RB는 작아지고 이 P가 B 지점에 가까이 갈수록 RB가 더 커지겠죠. RA는 적어지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P를 나눠갔습니다. 나눠갔는데 P를 둘이 나눠갔습니다. 나눠갔는데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갔는가? 그것은 어떤 비율이냐면 요 RA는 A점 반력은 B가 커져야 됩니까? A가 커져야 커집니까? B가 커져야 커집니까? P가 A 쪽으로 가려면 B가 커져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B의 정비례합니다. B의. 알겠죠? B의 정비례. 다시 말해서 전체 길이 L에 대한 B의 비율입니다. 알았죠? 다시 말해서 L분의 B만큼의 비율로 P를 나눠갔습니다. 맞죠? 다음에 마찬가지 B점 반력 RB는 요 P가 B점에 가까울수록 커지는데 B점에 가까울수록 스몰 b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스몰 a가 커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a에 비례합니다. a가 커질수록 RB는 커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 L에 대하여 L분의 A만큼 비율을 P를 나눠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P 곱하기 L분의 A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RA는 L분의 PB가 되는 거고 RB는 L분의 PA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알았죠? P를 나눠가는데 얼마큼 비율을 나눠갔느냐? 전체 길이 L에 대한 RA는 B가 커질수록 커지니까 스몰 b의 비율로. RB는 P를 나눠갔는데 얼마큼의 비율로 나눠갔느냐? 전체 길이 L에 대한 RB는 A가 커질수록 커지니까 알았죠? L분의 A 비율로 커진다. 알았죠? 이렇게 외워라. 알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로 주어지면 그대로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맞죠? 요걸 여러분들 증명을 하면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정정보는 힘의 평형 조건으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RA를 구하려면 A가 아닌 나머지 B점이죠. 이 B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평형 조건을 씁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려면 그러니까 시그마 MB B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평형 조건에서 시그마 MV는 꼴 0을 대입하면 됩니다. B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는 힘 RA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이 있고 힘 P 곱하기 B점까지 떨어진 거리 B가 있죠. 두 개가 밖에 없습니다. RB는 B점 모멘트가 없습니다. 떨어진 거리가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RA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고 P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이게 안 돌아가려면 B점 모멘트가 0이 되려면 안 돌아가려면 이거 두 개가 같아버리면 되겠죠.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RA 곱하기 L이 뭐하고 같으면 되냐? P 곱하기 B하고 같으면 되겠죠. 맞죠? 그러므로 RA는 얼마냐? A만 나누면 되겠죠? L분의 PB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 증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당연히 P를 나눠갔는데 L분의 B만큼 나눠갔고 L분의 A만큼 나눠간다. 끝. 알겠죠?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교재 문제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를 보니까 A, B 떨어진 거리 3, 4, 3 4톤, 6톤입니다. 여기가 4톤 포스, 6톤 포스
떨어진 거리가 3m, 4m, 3m. 맞죠? 그러죠? 이때 뭘 구해야겠냐? B점 발력을 물어봤습니다. B점 발력. B점 발력 RB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맞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이 두 개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두 개가 나오건 세 개가 나오건 우리 똑같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것만 있을 때, 요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RB는 L분의 PA 맞습니까? 요거 없고 요것만 있으면 얼마입니까? RB는 L분의 PA 맞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놈을 P1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걸 P2라고 한번 해보고 맞죠?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하고 맞죠? P1이 떨어진 거리가 이거를 A1이라고 하고 P2가 왼쪽에 떨어진 거리가 요거를 A2라고 한번 해볼까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P1만 생각을 하면 RB는 L분의 P1A1 맞죠? 더하기 P2만 생각하면 L분의 P2A2 맞죠? L분의 P2A2입니다. 맞죠? 분모 L 똑같네? 똑같으니까 한 번에 써버립니다. 한 번에. 맞죠? 한 번에 써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체 L분의 P1A1 플러스 P2A2입니다. 맞죠? 3개면 P3A3 더하면 되고 4개면 P4A4만 더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맞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얼마입니까? 이거를 L이 3, 4, 3, 10이네요. 10 맞죠? 10분의 P1 4 톤포스 곱하기 떨어진 거리 A1이 3m 플러스 P2가 6 톤포스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4 플러스 3 7m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맞죠? 눌러보니까 얼마 나오느냐? 5.4 톤포스 답 나. 알겠죠? 이렇게 푼다. 2개건 3개건 1개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3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 5-4번 문제 봅니다. 5-4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하중이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임의의 세타각 방향으로 경사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 경사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입니다.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3m, 2m 부분에서 45도 방향으로 5N2 톤포스가 작용될 때 3m, 2m일 때 맞죠? 이때 뭘 구해라고 했느냐? A단의 수직발력을 물어봤습니다. A단의 수직발력, A점에서 받는 수직발력 요거 RA를 얼마냐고 물어본 거다. 맞죠? A단의 수직발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하중 P의 수직분력을 알아야 됩니다. 맞죠? 하중 P의 수직분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하중 P의 수직분력이죠. 맞죠? 근데 이 수직분력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에 45도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기에 수직분력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 45도짜리 직각삼각형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요 놈은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되겠죠. 맞죠? 사인 45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직분력은 요게 요건데 여기 얼마냐? 여기에 5√2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1장에서 배웠습니다. 뭐라 배웠냐면 45도짜리는 1대1대 루트 2 길이 비율이라고 이미 배웠죠. 맞습니까? 요 놈은 루트 2를 나누면 됩니다. 맞죠? 5루트 2니까 루트 2 나누면 이거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5톤 포스입니다. 간단하죠? 맞죠? 그러니까 5톤 포스가 여기 작용될 때 그때 이걸 물어본 거네요. 얼마입니까? L분의 3 플러스 2니까 5네요. P 5톤 포스 곱하기 떨어진 거리 B가 나겠죠? 2가 됩니다. 2톤 포스네요.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라.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밑에다가 그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중하중 하고 있습니다. 지중하중인데 요거 밑에다 쓰십시오. 만약에 하중 P가 중앙에 작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쉽다. 중앙에 작용되면. 요 P가 가운데 작용되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요 거리가 2분의 L이면 가운데 작용되면 맞죠? 그러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좌우가 대칭이다. 대칭이면 계산할 거 없이 절반씩 날아가자겠죠. 똑같이. 맞죠? 그러니까 요것도 2분의 P, 요것도 2분의 P. 간단합니다. RA도 2분의 P, RB도 2분의 P. 맞죠? 가운데 있을 때는 뭐 L분의 PB 할 것도 없다. 알겠죠? 요렇게 이해해라. 다음에 교재 보니까 두 번째 가로 2번으로 균일분포하중 작용시가 나오죠. 균일분포하중 작용시. 이제부터 할까요? 집중하중은 이 정도 정리했으면 됐고 다음에 이제 균일분포하중 들어갑니다. 균일분포하중이라고도 하고 등분포하중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분포화중, 분포되어 작용되되 그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준등한 크기로 골고루 분포되는 하중을 이걸 뭐라고 하냐? 준등분포하중 또는 균일분포하중, 등분포하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등분포하중 W다라고 주어지면, 소문자 W 주면 이 소문자 W의 크기는 어떤 크기를 나타내냐면 이 화살표 길이를 말합니다. 화살표 길이. 맞죠? 이 화살표 길이가 W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W가 똑같은 W로 작용되는 경우 이해했죠? 그때 여기 마찬가지 A 지점, B 지점이라 하면 그리고 보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W의 단위는 톤퍼메타 또는 뉴턴퍼메타로 단위 폭당 하중으로 주어집니다. 분포하중이라고 하고 길이는 메타고 맞죠? 그러면 모든 분포하중은 분포하중이 오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면적이 전하중으로 도심에 작용되는 것과 같다. 알겠죠? 요 면적, 직사각형 면적이네요. 어떤 면적입니까? 높이가 W고 폭이 L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WL입니다. 면적이 WL이에요. W 곱하기 L. 그럼 단위가 톤퍼메타 곱하기 메타니까 톤이 됩니다. 톤. 단위가 톤입니다. WL 톤이 집중하중이 돼가지고 이제는 집중하중으로서 이 면적의 도심에, 도심이 어디입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중앙이죠. 중앙. 맞죠? 중앙이니까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2분의 L.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2분의 L인 중앙에 집중하중으로 작용되는 것 같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냐? 요거는 요렇게 단순보가 있는데 중앙에 WL 톤이 작용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맞죠? 중앙에 2분의 L에 여기도 2분의 L, 여기도 2분의 L에 맞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A점 반력하고 B점 반력은 A점 반력 RA와 B점 반력 RB는 요 놈을 중앙이면 절반씩 날아간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2분의 WL 요것도 2분의 WL의 절반씩 날아간다. 아주 쉽죠? 맞죠? 아주 쉽습니다. 다음에 이 분포하중의 종류에서 두 번째로 삼각형 분포하중입니다. 여기다 보면 이번에는 분포하중은 분포하중인데 전변 분포하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크기가 균등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차 변화합니다. 점차 증가하거나 또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전변이라 합니다. 맞죠? 전변하중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마찬가지 A 지점, B 지점이라 하면 여기서 보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미터라 하면 분포하중 값이 주어집니다. 소문자 W로. 그때 소문자 W의 크기는 어디를 말하느냐? 요 가장 긴 화살표의 길이를 말합니다. 알겠죠? 가장 긴 화살표 요 길이를 W로 주어진 거다. W 단위는 톤퍼메타로 주어집니다. 맞죠? 길이는 메타고. 그렇다면 이때에도 마찬가지 A점에서 받는 반력, 지점 반력 RA는 얼마고 B점에서 받는 지점 반력 RB는 얼마인가? 요걸 공식을 외우는 게 좋다. 알겠죠? 어떻게 외우느냐?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은 분포하중이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 전하중으로 도심에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도심. 삼각형 면적의 도심은 3분의 1 지점에 있죠. 맞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면적이. 삼각형 면적이니까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맞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WL 얼마입니까? 2분의 1 WL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2분의 1 WL 톤이 맞죠? 2분의 1 WL 톤이 집중하중으로서 여기가 얼마냐? 3분의 1 지점에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L이 되겠죠? 지점에 작용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RA는 얼마일까요? L분의 PB 맞습니까? L분의 2분의 WL 곱하기 3분의 L 얼마입니까? 6분의 WL 맞죠? 그래서 RA가 6분의 WL이 됩니다. 맞죠? 다음에 RB는 얼마냐? L분의 PA인데 A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3분의 1이면 여기는 3분의 2가 돼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L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L분의 2분의 WL 곱하기 3분의 2L 해주면 이것은 3분의 1WL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6분의 WL, 3분의 WL 요거를 암기합니다. 공식으로 암기한다. 그런데 보면 어떤 학생은 잘 외웠는데 여기가 6분의 WL인가 여기가 3분의 WL인가 헷갈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버렸다 문제가. 맞죠? 바꿔야겠죠? 바꿔야 되는데 똑같이 6분의 W, 3분의 W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무겁습니까? 여기가 무겁습니까? 여기가 무겁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더 커야죠. 더 커야 됩니다. 몇 배 더 큽니까? 몇 배 더 크죠? 이 길이 비율인데
길이 비율이 1대2 아닙니까, 지금? 1대2니까 크기도 1대2 크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놈 1대 요놈 2의 비율로 여기가 더 큽니다. 2배가 더 큽니다. 6분의 1의 2배가 3분의 1이죠. 맞죠? 2배가 더 크다. 알았죠? 2배가 더 크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외웁니다. 안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공식이고, 응용 문제로 여러분들 5-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5번 문제를 한번 보자.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잘 정리하면 어렵지 않다. 5-5번 문제를 보니까 전변 분포하중, 삼각형 분포하중이 나오긴 나왔는데 전체 구간이 아니고 절반 구간만 나왔다. 절반 구간만. 2분의 1 절반, 3m, 3m 절반까지만 이렇게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로 나왔죠. 맞죠? 거리가 3m, 3m. 분포하중의 크기가 얼마 나왔냐면 20이네요. 20, 여기가 W인데 W가 20 킬로뉴턴 퍼 메타 나왔네요. 킬로뉴턴 퍼 메타 라면. 맞죠? 그렇다면 뭘 물어봤습니까? A점 발력 RA를 물어봤습니다. RA가 얼마냐? RA가 얼마냐? 우선 분포하중을 보면 맨 먼저 할 일이 뭐다? 집중하중으로 바꾼다. 알았죠? 집중하중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니까. 집중하중은 무조건 면적의 전하중으로 도심해. 삼각형의 도심이니까 3분의 1 지점 여기에 작용됩니다. 여기에. 맞죠? 3분의 1 지점이니까 3의 3분의 1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1m 되겠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2m 되겠네요. 맞죠? 여기에 작용된다. 크기는 얼마다?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WL.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3이 되겠죠. 맞죠? 크기가 얼마냐? 2분의 1, 20. W가 20 곱하기 3m. 맞죠? 요만큼의 힘의 크기로 집중하중이 이 위치에 작용되는 것 같다. 맞죠? 집중하중으로 바꿨으니까 얼마입니까? RA는 이코를 L분의 PB로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전체 길이 L이 6m입니다. 힘 P가 여기 바꿔놨습니다. 2분의 20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폭비가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맞죠? 이 거리 2m입니다. 맞죠? 그대로 계산하면 RA가 얼마가 나오느냐? 10이 나오네. 10. 10kN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한다. 알았죠? 다음에 5-6번 문제 한번 보자. 이것도 응용 문제인데 요거는 모양이 등분포 하중도 아니고 전변분포 하중도 아니고 즉 직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중간 형태 사다리꼴 모양이 됐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작용되는 경우 분포하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포하중 값이 두 개가 나와야겠죠? 여기는 2톤 퍼 메타. 여기가 W1인데 W1이 2톤 퍼 메타. 여기는 W2인데 W2가 5톤 퍼 메타일 때 보의 길이가 나왔네요. 10m입니다. 10m라면 A점, B점이면 뭘 물어봤느냐? B점의 수직발력을 물어봤네. B점 수직발력. B점 수직발력 R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맞죠?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쪼개버리면 돼요. 쪼개버리면. 알겠죠? 쪼개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쪼개버리면 직사각형 플러스 삼각형이 되겠죠? 또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이 쉬우니까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쪼개버리면 중첩법에 의해서 이 등분포하중, 균일분포하중만을 받았을 적에 B점하중, B점발력 더하기 삼각형 분포하중을 받았을 적에 B점발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맞죠? 사각형을 받았을 적에 B점발력을 RB1 플러스 삼각형만 받았을 적에 B점발력을 RB2라 하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 말이다. 알겠죠?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냐? 이 직사각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균일분포하중인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RA, RB가 모두 같은 값으로서 2분의 WL이죠. 2분의 WL. 맞죠? 2분의 WL로 RA, RB가 같았습니다. 맞죠? 다음에 더하기 이때 W는 W1이죠. 다음에 RB2는 삼각형 분포하중만 받았을 때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6분의 WL, 여기가 3분의 WL.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WL인데 이때 W는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 맞죠? 이 거리는 W2, 5를 대입하면 안 됩니다. W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2인 거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W2에서 W1을 뺀 겁니다. 즉 5-2니까 3입니다. 3.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을 대입해 줘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냐?
2분의 W1이 2톤 per 메타, 2 곱하기 길이 L이 10m. 맞죠? 더하기, 요거는 3분의, 요 W가 2도 아니고 5도 아니고 5 플러스, 5 마이너스인 3입니다. 3. 3 곱하기 L이 10m가 되겠죠. 맞죠? 두 개 되니까 얼마입니까? 20 나오네, 20. 맞죠? 그래서 20톤이 답이 된다. 알았죠? 요렇게 계산한다. 할 수 있겠죠? 알겠죠? 두 개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 이해했죠? 요거까지 응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력 모먼트가 나옵니다. 우력 모먼트. 우력 모먼트 하중이 나오는 경우. 이처럼 좋아서 보면 단순보가 있는데 A점, B점이 있는데 보의 길이는 L인데 어느 점 C점에서 우력 모먼트의 방향은 두 가지로 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길이가 2인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의 하중이 이렇게 P가 적용되는 경우. 맞죠? 그렇다면 요 C점에는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있어 버리니까 뭐가 발생해 버립니까? 모멘트가 발생해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C점에서는 우력 모먼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 우력 모먼트 M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때 M 값의 크기는 얼마다? 힘 곱하기 떨어진 수직거리 P 곱하기 2가 되겠죠. P 곱하기 2의 하중이 우력 모먼트 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화살표 가기 전에 요 그림하고 그냥 여기가 C점이라면 C점이 이렇게 모먼트 하중 M이 있는 거하고 두 개가 같은 그림이다. 알았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똑같은 거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우력 모먼트에 의해서도 A점과 B점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지점 반력인 RA와 RB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방향이 되면 우리가 이것이 정정보가 되려면 안정인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모먼트 표형의 표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먼트 표형을 이룬다는 말은 안 돌아가야 되죠. 안 돌아가려면 외력 모먼트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발력 모먼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야 안 돌아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놈이 발력 모먼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래야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죠?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우력 모먼트를 발력으로 발생해 줘야 된다. 맞죠? 그때 요 길이는 L이고 맞죠? 그러려면 모멘트 표형 조건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두 개는 우력이 되려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맞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RA하고 RB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다.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서로 방향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력 모먼트하고 외력 모먼트가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발력 모먼트가 뭐냐? R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이고 맞죠? 우력이 뭡니까? 우력 곱하기 사이의 거리력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RA 곱하기 L 또는 RB 곱하기 L 똑같은 거고 여기 마이너스 M이 되고 맞죠?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 외력 모먼트 M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발력 R이 얼마냐? L분의 M이 됩니다. L분의 M. 맞죠? 그러니까 우력만 작용되는 단순보인 경우에는 발력은 얼마냐? L분의 M이다. L분의 M. 이건 얼마다? L분의 M이다. 이렇게 크기는 L분의 M으로 일단 구해놓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호는 올라가면 플러스고 화살표가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해했죠? 올라간지 내려간지 어떻게 하느냐? 돌려보면 알겠죠? 외력이 시계방향이면 발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RB가 올라가고 즉 플러스고 RB가 내려간다 마이너스다. 알겠죠? 만약에 반대로 외력 모먼트가 반시계 방향이었다면 발력 모먼트는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때는 RA가 플러스고 RB가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크기는 L분의 M은 똑같고 알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RA 내려가고 RB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RA는 마이너스고 RB는 플러스야 될 것이고 크기는 얼마다? L분의 M이다. L분의 M. L분의 M이다. 똑같이 이것도 L분의 M이다. 맞죠? 그런데 M은 P 곱하기 2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L분의 P 곱하기 2 요거는 플러스 L분의 P 곱하기 2로 계산할 수 있겠죠. 똑같이. 맞죠? 이거 계산한다. 우력 모먼트 이렇다. 다시 말해서 우력 모먼트는 요 C점이 여기 건 관계없습니다. 위치가 A하고 B가 안 나온다. 맞죠?
우력 모멘트 작용 위치는 어디 있든 간에 관계없이 L분의 M입니다. 반력은 L분의 M이다. 알았죠? 작용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 관련된 문제가 5-7, 8, 9, 10번까지입니다. 알겠죠? 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뭡니까? 20톤 포스 메타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20이란 말은 21대. 그때 보의 길이가 5m, 5m. 즉 L이 얼마입니까? 총 10m란 말입니다. 이게 중앙에 있건 옆에 있건 상관이 없다. 알았죠? 그러면 반력은 얼마입니까? 반력은 10분의 20입니다. 10분의 20. 요것도 10분의 20이죠. 모두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2톤입니다. 2톤. 맞죠? 2톤이고 부호는 시계 방향으로 외력이 있으면 이렇게 RB가 플러스 2고 RA는 마이너스 2고. 맞죠? 이렇게 구한다. 다음에 8번 문제 보면 8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문제를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그려놓고 보면 삼각형 분포아중이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맞죠? 역대칭으로 요렇게 삼각형 분포아중이 작용되는 경우입니다. 맞죠? 그런데 얼마나 줘야 되냐? W 2분의 1, 2분의 1. 이게 W고 이것도 W 똑같고 요 거리가 2분의 1, 2분의 1일 때 맞죠? 그때 뭘 구하라겠느냐? A점 반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A점 반력이 얼마냐? RA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맞죠? 분포아중을 보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했습니까? 분포아중을 맨 먼저 할 일이 집중아중으로 바꾼다. 알았죠? 바꾸면 어떻게 바꿉니까? 면적이 전하중으로 도심에 작용됩니다. 도심에 3분의 1, 3분의 2입니다. 맞죠? 2분의 1에 3분의 2는 요 거리가 얼마냐? 3분의 1L입니다. 맞죠? 그리고 크기는 면적이니까 W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 해주니까 얼마니까? 4분의 WL이네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도심에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여기에 화살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이제 얼마나?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W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4분의 WL. 맞죠? 거리는 이 거리 똑같이 3분의 1L 이죠. 맞죠? 그래놓고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우력이네요. 우력이니까 이것은 뭘 일으킨다? 우력 모먼트를 일으킨다. 맞죠?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A는 이퀄 얼마다? RA는 L분의 M.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은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력은 시계 방향 되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요거 올라가고 요거 내려오고 즉 RA는 플러스고 RB가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L분의 M이 얼마냐? 힘 곱하기 상호 간에 떨어진 거리. 맞죠? 그러니까 L분의 1 곱하기 힘이 4분의 WL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요 거리니까 3분의 2L이 되겠죠? 3분의 2L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L 하나씩 지우고 4를 2로 나누니까 2가 남아서 이거는 6분의 WL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6분의 WL이 답이다. 이해했죠? 이렇게 삼각형 분포 하중이었지만 우력 모멘트 하중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구해봤더니 6분의 WL이다. 알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빨리 푸는 요령입니다. 이것도 빨리 푸는 요령인데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버리면 되냐면 이거 편법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편법입니다. 근데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요게 뭡니까? 요거 맞죠? 요거에 반만 받고 있는 거죠. 맞죠? 만약에 이걸 씌웠을 때는 이거 얼마였습니까? 3분의 WL이죠? 맞죠? 반만 받으니까 나누기 하면 나누기. 맞습니까? 6분의 WL. 이렇게 외우십시오. 알았죠?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쉽다. 알겠죠?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라. 맞다. 알겠죠? 이렇게 보십시오. 정확히 푸는 건 아까 풀었고. 이해했죠? 빨리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알았죠? 절반이다. 알았죠? 다음에 5-9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 문제는 수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가나 다라 보기를 보십시오. 숫자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알겠죠? 부호만 조심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다음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 문제죠. 그렇죠? 요거 문제죠. 마찬가지 우력으로 바꿔 생각하면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민보입니다. 단순보는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됐고 내민보인데 내민보 도출보라고 합니다. 내민보 도출보는 단순보랑 똑같다. 알겠죠? 단순보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알았죠? 어떻게 취급하는지 한번 해보자. 내민보 도출보는
교재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5-11번 문제를 보니까 4m, 2m. 4m, 2m. 맞죠? 여기에 5톤 포스, 6톤 포스. 5톤 포스, 여기에 6톤 포스.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이고 여기는 외팔보입니다. 맞죠? 이렇게 팔만 내민 것이 내민보. 단순보에 이렇게 내민 것을 내민보라 합니다. 그건 돌출됐다 돌출보. 알겠죠? 이건데 뭘 물어봤느냐? B점 발력으로 갔네. B점 발력. B점 발력 RB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맞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단순보에서 B점 발력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L분의 A와 B 사이에 그게 요거리가 L이 되는 거죠. 요게 L분의 힘 P 곱하기 P가 두 개 있네요. P1, P2 두 개 있네요. 힘 P 곱하기 떨어진 거리인데 그 떨어진 거리가 어디였냐면 나머지 A점까지 떨어진 거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다시 단순보 밑에다 그려놓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었으면 이 RB는 L분의 P 곱하기 여기 A점까지 떨어진 거리 A였죠. 맞습니까? A는 뭐냐? A점까지 떨어진 거리였다. 그렇죠? 그런데 요건 A점까지 떨어진 거리 0입니다. 0이니까 요거는 안 생깁니다. 5 곱하기 0은 0입니다. 관계없고. 요거 6톤 포스 곱하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 재면 안 됩니다. A점까지 거리, 이 거리죠. 이 거리. 요 거리가 A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얼마냐? 요거는 L이 4m입니다. L 또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안 됩니다. L은 뭐다?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 맞죠? 지간입니다. 지간. 지점 사이의 거리를 지간이랍니다. 지간이 L입니다. 4m분의 힘 6 곱하기 A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합이 6m입니다. 6이 됩니다. 맞죠? 원래는 요것도 있었죠. 요것도 플러스 5 곱하기 0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차피 0이니까 안 한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0이니까 안 쓴 겁니다. 요거다. 끝. 간단하죠? 단순보랑 똑같다. 그 다음에 12번, 13번 문제 똑같이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똑같습니다. 12번은 똑같은 거고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한번 풀어보면 이번에는 약간 변형된 문제인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 했을 때 지점은 A하고 C가 지점입니다. 떨어진 거리가 335 3m, 3m, 5m입니다. 그때의 크기가 2톤 포스퍼메타의 분포화 중, 여기는 분포화 중으로 W가 2톤 포스퍼메타가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B점에는 하중 P가 집중하중으로 작용되고 있다. 맞죠? 그때 RC가 0이 되려면 뭐냐면 주어진 요건이면 C점 발력이 RC인데 C점 발력 RC가 0이 되기 위한, 맞죠? 이게 0이 되려면 P가 얼마여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알았죠? 우선 이 그림을 먼저 보면 맨 먼저 뭐부터 하냐면 무조건 분포하중을 보면 집중하중을 먼저 바꿉니다. 알겠죠? 집중하중 바꾸니까 중앙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3의 절반이니까 1.5m입니다. 맞죠? 면적이니까 3 곱하기 2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일단 이 적어놓자. 이거 집중하중으로 1.5m에 작용되는 겁니다. 여기 지점입니다. 지점. 맞죠? 그런데 RC가 0이 되려면 그 말은 원래 RC 구하려면 이 C를 아닌 다른 지점 A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A점 모먼트는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한 것이었죠. 맞죠? 원래 A점 모먼트는 요놈 2 곱하기 3 곱하기 떨어진 거리 1.5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게 0이 되려면 요놈은 모먼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모먼트는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쓰지 마라. 쓰지 않으면 나머지 모먼트 2 곱하기 3톤 곱하기 떨어진 거리 1.5m는 A점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갈 것이고, 맞죠? 다음에 P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A점 기준으로 돌리면 이게 요거 반시계 방향이고 요거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겠죠. 맞죠? 이때 A점 모먼트의 평형 조건이 시그마 MA가 이코르 0이 되려면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로 쓰는 이코르 이것과 같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P에 대한 모먼트는 P 곱하기 떨어진 거리 3m, P 곱하기 떨어진 거리 3m는 뭐가 같다 되냐? 요거 2.5, 2 곱하기 3톤 곱하기 떨어진 거리 1.5m하고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P는 3분의 하면 되겠지. 3분의. 맞죠?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3이 나오더라. 3. 그렇죠? 3톤이 됩니다. 3톤. 맞죠? 이렇게 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멘트 평형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 있었으면 이것도 모멘트가 있는데 없으니까 두 개만 평형을 이룬다. 알았죠? 다음에 게르보보가 나옵니다. 게르보보. 게르보보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게르보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단순보 플러스 외팔보 형태와 단순보 플러스 돌출보 형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순보 플러스 내민보 돌출보 형태를 먼저 보면은 원래 이렇게 지점이 3개 이상이면은 연속보라고 했는데 연속보는 부정정보였는데 여기에 힌지를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정정보화한 것을 게르보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했냐? 이렇게 끊어서 해석한다 했죠. 끊어서 해석하면 이것은 뭐가 같냐? 이것은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단순보에다가 더하기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내민보 형태로 요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에서 하중피가 여기 이렇게 주어졌더라면 여기 하중피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맞죠? 실제 문제에서는 요 길이가 얼마 주어지고 여기 A 얼마 B 얼마 주어졌을 겁니다. 맞죠? 어쨌든 간에 계산하면 단순보니까 계산하면 A점 반력 RA가 얼마 나오고 맞죠? 여기를 A점 대문자로 할까요? A점 B점 C점 D점이라 한다면 맞죠? 그런다면 B점도 반력이 RB가 얼마가 나오고 그러죠? 계산할 수 있는데 이 B점 반력은 실제로는 이 반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에만 생깁니다. 지점 반력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힌지죠. 절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RB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RB를 줘버리면 됩니다. 줘버리면 플러스 RB 마이너스 RB 0이 됩니다. 그러니까 RB가 없다는 것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대로 거꾸로 줘버린다. 외력으로 줘버리면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여기서는 내민보 입장에서는 힘을 받고 있을 적에 여기 C점 반력과 D점 반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요놈에 의해서 RC와 RD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 게르보보의 해석이다. 알았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형태가 뭐였냐? 단순보 플러스 외팔보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가 원래는 부정정보였는데 여기다가도 힌지를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게르보보라고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왼쪽 거 여기 지점 아닙니다. 여기가 지점입니다. 왼쪽 거 이렇게 단순보 플러스 오른쪽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외팔보 형태로 나눠서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힌지점을 C점이라 해보면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외력 P가 작용된다면 똑같은 위치에 외력 P를 주면 여러분들 단순 보니까 A점 반력 RA와 C점 반력 RC를 구할 수 있겠죠. 맞죠? RC는 L분의 PA 하면 되겠죠. 맞죠? 구했습니다. 구한 다음에 원래 C점인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RC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줘버립니다. 거꾸로. 맞죠? RC가 외력으로 주어져 버리면 되죠. 이렇게 외력으로 주어져 버리면 그러면 RC에 의해서 이 지점 반력 RB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RB는 외팔보인 경우에는 아까 단순보는 지점이 두 개니까 요 P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외팔보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다 받습니다. 나눠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죠? 그러니까 외력이 곧 반력입니다. 맞죠? RB는 RC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계산할 필요 없이 RB는 RC와 같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끝. 간단하죠. 알았죠?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5-14번 문제 나왔네요. 5-14번 문제. 그대로 풀어보면 되겠죠. 맞죠? 이번엔 5-14번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중 P가 여기 C점에 주어져 버린 C점에. 맞죠? P가 C점에 주어져 버렸다면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주어졌느냐? 50kN으로 주어져 버렸다면 맞죠? 그렇다면 여기도 50 여기다 주어져 버리면 kN 줘버리면 C점 바로 위에 있어 버리니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다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RA는 0 돼버리고 RC가 50이 돼버립니다. 맞죠? RC가 50이면 RB는 RC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이것도 50입니다. 50.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RB는 50kN이 답입니다. 간단하죠? 알았죠?
여러분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이것이 다음에 나올 때는 이쪽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안으로 들어와도 단순부호 다섯 계산한 다음에 RC를 주면 되겠죠. RB는 RC와 같고.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다음에 전단력과 휨 모먼트 계산해서 나오는데 우선 부호규약이 나옵니다. 부호규약. 축방력, 전단력, 그리고 모멘트, 휨 모먼트의 부호규약을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버리면은 답이 틀려버립니다. 부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 축방향력은 축방향, 길이 방향 같은 말입니다. 축방향력은 인장이 늘어나는 방향이 인장이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인장을 정의 방향으로 본다. 알았죠? 인장이 플러스니까 반대로 압축은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압축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운화도 마찬가지고. 알았죠? 다음에 두 번째로 전단력의 부호규약은 어떻게 되느냐? 전단력은 이거 자르면 전단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요렇게도 전단이 일어나고 쭉 이어지겠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전단이 일어납니다. 쭉 이어지겠죠? 맞죠? 그렇다면 이것도 전단이고 이것도 전단인데 이놈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이놈 입장에 가운데 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이렇게 전단이 일어나려면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이런 전단이 일어나죠. 맞죠? 그렇다면 이 전단은 마치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맞죠? 그래서 시계 방향을 정의 방향으로 보고 요거를 플러스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약속을 했다. 다음에 이것은 마찬가지 가운데 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전단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반대로 이제는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야 전단이 이 모양으로 일어나겠죠. 맞죠? 요거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마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이런 전단력을 마이너스 전단력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죠? 이게 전단력의 부호규약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런데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냐면 그러므로 전단력은 요 가운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받는 전단력은 올라가면 플러스입니다.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오른쪽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기준점의 오른쪽에 작용되는 전단력은 내려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단력은 무조건 올라갈 때 플러스 내려갈 때 마이너스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힘들은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맞고 오른쪽에 있는 힘들은 바뀐다. 알았죠? 내려가야 플러스고 올라가면 마이너스다. 알았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오른쪽은 내려간 게 플러스 올라간 게 마이너스. 알겠죠? 구별해서 암기한다. 이해했죠? 전단력의 부호규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알겠죠? 약속이기 때문에 이놈을 따라준다. 이해했죠? 다음에 휨 모먼트의 부호규약입니다. 세 번째로 휨 모먼트는 우리가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받치는 게 일반적입니까? 누르는 게 일반적이죠. 맞죠? 그러니까 힘이 일반적으로 보는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요렇게 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다.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휘는 것을 플러스 모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휨 모먼트의 부호규약에 의해서는 요렇게 휘는 모먼트를 플러스 모먼트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휘는 거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반대로 휘는 거죠? 반대로 휘는 것은 부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휘도록 작용되는 모먼트는 마이너스 모먼트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러므로 모먼트의 부호는 이렇게 휘려면 플러스 모먼트가 되려면 여기 가운데로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야 플러스 모먼트가 되는 거고 요렇게 들어가야 플러스 모먼트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모먼트 보호규약에서 휨 모먼트의 보호규약은 휨에 대한 보호규약은 시계방향 플러스 반시계방향 마이너스 하면 틀려버립니다. 맞죠? 요건 시계고 요건 반시계인데 둘 다 플러스입니다. 알았죠? 요렇게 휘게 하는 것은 다 플러스 모먼트입니다. 알았죠? 다음에 요렇게 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가운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휘는 것이 마이너스 모먼트고 요렇게 휘는 것이 마이너스 모먼트입니다. 알았죠? 요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요거 아까 플러스였고 요거 플러스. 알았죠? 이게 휨 모먼트의 부호규약입니다. 알았죠?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플러스 정의 휨 모먼트는 이렇게 휘면은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은 수축이 되고 아랫부분은 늘어나겠죠.
맞죠? 다시 말해서 아래가 하부입니다. 하부가 늘어나는 모먼트, 즉 하부 인장을 일으키는 모먼트가 플러스 모먼트다. 알겠죠? 요거 뭡니까? 상부가 인장을 일어나죠? 상부가 인장을 일으키는 모먼트는 마이너스 모먼트다. 알겠죠? 이같이 하부 인장이 플러스라는 조건 하에서 휠 모먼트의 보호규약을 정의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람 팔 생각하면 사람 팔 만세가 플러스입니다. 만세가. 알았죠?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만세는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아래로 쳐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아래로 쳐지면 마이너스 모먼트입니다. 알겠죠? 사람 팔이라고 생각하면 팔을 만세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모먼트, 아래로 쳐지는 것은 마이너스 모먼트. 알았죠? 그러면 안 헷갈린다. 시계 방향 방식이 아니다. 알았죠?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 계산을 먼저 해보면 교재 보시면은 전단력 계산하는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단력을 구하려면 맨 먼저 지점 반력을 먼저 구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보의 지점 반력을 먼저 구한다. 다음 두 번째로 임의점의 전단력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임의점의 전단력 값은 그 임의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만 계산해야 됩니다. 한쪽만. 알겠죠? 한쪽만 계산한다. 양쪽 계산하면 0 되면 0.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개 더하면 0 됩니다. 0. 알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계산합니다. 알았죠? 한쪽만 계산한다. 그리고 단순보의 전단력은 지점에서 최대가 됩니다. 알겠죠? 지점에서 최대 전단력 값이 나오고 그 최대 전단력은 지점 반력과 같다. 알겠죠? 지점 반력과 같다는 성질까지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를 하면 교재 1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풀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15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단순보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5톤 포스, 2톤 포스 두 개가 작용됐다. 거리가 2, 3, 2 2m, 3m, 2m 합이 당연히 7m. 맞죠? 이랬을 적에 뭘 물어봤냐? 중앙점 2점의 전단력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중앙점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2점이라 했을 적에 2점의 전단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점 전단력을 이렇게 전단력은 S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SE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SE. 맞죠?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맨 먼저 뭐부터 해라 했죠? 지점 반력을 먼저 계산, 반력. 그렇죠? 반력을 먼저 구해놔야 됩니다. 지점 반력 RA와 지점 반력 RB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구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전단력은 구하려고 하는 점 2점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계산한다. 간단한 쪽. 맞죠? 요거는 둘 다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요걸 계산해야 돼요. 요걸 계산해야 돼요.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쪽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다. 요쪽으로 계산하려면은 RB는 필요 없고 RA만 하면 됩니다. RA만. 맞죠? 그러니까 RA만 구해보면 RA는 얼마입니까? L분의 P1B1 더하기 P2B2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냐? 전체 길이 7m분의 P1 5 곱하기 떨어진 거리 5m 더하기 2 곱하기 떨어진 거리 2m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것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해보면 4.14가 나오네요. 맞죠? 4.14톤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4.14톤 구했으니까 2점의 전단력이 두 개가 있네요. 어떻게 두 개가 있습니까? 이 RA가 있고 O가 있고 두 개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전단력의 보호 규약에서 왼쪽에 있는 힘들은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했죠. 맞죠? 보호 규약 그대로 따라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4.14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다? 플러스 4.1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죠?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0.86 나옵니다. 0.86톤이 답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한다. 이해했죠? 이렇게 계산한다. 끝. 다음에 휨 모먼트 계산. 휨 모먼트도 마찬가지 임의점의 휨 모먼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임의점의 휨 모먼트를 구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 보의 지점 반력을 구한다. 무조건 휨 모먼트건 전단력이건 반력을 먼저 구해놓고 계산합니다. 알겠죠? 반력 먼저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임의점의 휨 모먼트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그 구하려고 하는 임의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쪽만 계산해요. 한쪽만. 알겠죠? 두 개 더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두 개 더하면 안 되고 한쪽만 계산한다.
알았죠? 그리고 최대 전단력, 최대 휘 모먼트는 아까 전단력은 지점에서 최대라고 그랬고 휘 모먼트는 어디서 최대냐? 전단력이 0이 되는 곳에서. 알겠죠? 전단력 S가 0인 곳에서 모멘트는 최대된다. 알았죠? 참고로 그걸로 외워둔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휘 모멘트 구하는 식을 교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똑같이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A점, B점 있는데 우선 집중하중이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4톤 포스가 작용되고 있고 길이가 얼마냐면 2m, 2m입니다. 2m, 2m고 맞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분포하중도 있다. 분포하중. 분포하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나 똑같은 그림입니다. 알겠죠? 빨리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알겠죠? 등분포하중입니다. 등분포하중인데 그 크기가 이 W가 얼마냐면 2톤 per m라고 주어졌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뭘 구해라고 했냐? 시점 모먼트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시점이 어디냐? 가운데 여기다. 시점 모먼트를 구해라고 했다. 시점 모먼트를 MC라 합니다. MC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시점 모먼트를 구하려면 시점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계산합니다. 알겠죠? 둘 다 똑같으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알았죠? 요쪽만 해보자. 요쪽만 한번 계산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지점 발력 RA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RA를 먼저 알아야 되죠. 맞죠? RA는 뭐냐? RA는 얼마냐? 요거는 여러분들 힘이 두 가지입니다. 따로따로 더하면 됩니다. 맞죠? 집중하중이 중앙에 작용되면 2분의 P입니다. 2분의 P. 맞죠? 그러니까 요놈에 의한, 요놈 집중하중에 의한 것은 2분의 P이고. 맞죠? 다음에 등분포하중이 작용되면 2분의 W, 2분의 W에서 나눠갔죠? 그러니까 플러스 등분포하중에 의해서는 2분의 WL입니다.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맞죠? P가 4하고 W가 2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4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전체 길이가 4m가 되겠네요. 맞죠? 이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나 나오더냐? 2 플러스 4인가요? 6이네. 6톤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RA를 6톤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시점 모먼트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맞죠? 계산해 보면 이거 6톤 지저분하니까 옆에다 써놓고 이게 6톤이니까 시점 모먼트는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맞습니까? RA에 대한 모먼트는 힘 6 곱하기 떨어진 거리 2m 맞죠? 6 곱하기 2인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시점 기준으로 RA가 돌리면 이렇게 올리면 보가 이렇게 위겠죠? 만세입니다. 만세 맞죠? 만세니까 플러스 모먼트입니다. 맞죠? 다음에 또 있습니다. 힘이 뭐가 있느냐? 여기 분포하중이네. 분포하중. 이 분포하중은 면적의 전하중으로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만 중앙에 작용되는 것 같다. 중앙이니까 이 거리 얼마일까요? 2의 절반 1m입니다. 1m. 맞죠? 면적은 얼마입니까? 요거 W가 2, 폭이 2 곱하기 2네요. 2 곱하기 2톤이 1m만큼 떨어진 거리 작용된다. 누르면 보가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아래로 쳐지니까 마이너스 모멘트입니다. 맞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힘이 2 곱하기 2 곱하기 떨어진 거리 1m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계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시점 모먼트가 얼마나 나오느냐? 정리된 것처럼 답이 8이 나옵니다. 8. 그래서 8톤 메타가 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알았죠? 참고로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별회로 나왔죠. 별 공식 이용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별회로 공식 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중앙점 C점의 모먼트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냐면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되면 여기를 중앙을 C점이라 하면 중앙입니다. 중앙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라면 그러면 모멘트 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집중하중이 작용될 때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C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 시점 모먼트가 최대 모먼트인데 이게 MC인데 MC가 M 맥시멈입니다. 최대 모먼트인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4분의 PL입니다. 4분의 PL. 이걸 공식으로 외워둬라. 알겠죠? 4분의 PL. 왜 4분의 PL입니까? 당연히 발력이 2분의 P니까. 맞죠? 떨어진 거리가 2분의 L이니까. 시점 모먼트는 2분의 P 곱하기 2분의 1, 4분의 PL. 맞습니까? 맞죠? 4분의 PL입니다. 집중하중만 작용될 때. 맞죠?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옆에다가 이번엔 등분포 하중만 작용될 때 한번 해볼까요? 등분포 하중만 작용될 때는 W만 작용될 때는 그때는 이 선도가 어떻게 그리냐면 몸의 선도가 이때는 2차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가운데 C점에 마찬가지 최대 모먼트가 발생합니다. 맞죠? 여기서가 바로 뭐냐? MC가 바로 마찬가지 최대 모먼트 M 맥시멈이고 그 크기는 얼마냐면 요거는 계산해 보니까 발력이 2분의 WL이고 맞죠? 요게 뭡니까? 2분의 WL 곱하기 떨어진 게 4분의 L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요것은 8분의 WL의 제곱이 나오더라. 알았죠? 집중하중 중앙의 최대 모먼트 4분의 PL 외우시고 분포하중 등분포하중 중앙에서 최대 모먼트 그 크기는 8분의 W의 제곱 이 공식을 외워라. 이건 기본 공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두 개는. 왜? 자주 써먹으니까. 외워야 써먹을 수 있다. 알겠죠? 요 두 식은 외우십시오. 맞죠? 이걸 외웠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그랬다면, 외우고 있었다면, 시점 모먼트 MC는 집중하중에 의한 시점 모먼트, 이거를 MCP라고 할까요? 더하기 분포하중에 의한 시점 모먼트 MCW를 더하면 됩니다. 맞죠? 아까 뭐라 했냐? 중앙 집중하중이면은 4분의 PL이라고 그랬고, 등분포하중이 되면 중앙에서 최대 모먼트가 8분의 WL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수치만 대입하면 되겠죠. 4분의 흰 P가 4톤, 길이 L이 4m. 맞죠? 더하기 8분의 W가 2톤 per 메타 곱하기 길이 L이 4m, L의 제곱이 되겠죠. 요걸 계산해도 8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 알았죠? 공식을 외웠다면,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공식으로 풀면 되고, 못 외웠다면 원래 모먼트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반력 계산해서. 어려운 건 아니다. 맞죠? 그렇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공식 외우면 많이 써먹으니까 외워라 가능하면.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휘모먼트 계산까지 정리를 했다. 다음에 이제 17번, 18번, 19번 여러분들 한번 응용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었으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를 보면 다음 보에 관하여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걸 물어봤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50kN, 100kN 우력 모먼트가 두 개가 작용되고 있네요. 이게 100kN 맞죠? 그리고 우력 모먼트만 있고 거리는 5m입니다. 그렇다면 발력은 어떻게 될까요? 발력은 외력이 시계 방향이니까 발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력은 당연히 여기가 RA가 내려가고 RB가 올라가서 발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RA는 마이너스 얼마로 나올 것이고 RB는 플러스 얼마로 나올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나 했습니까? 1분의 M. 맞죠? 얼마입니까? 전체 길이 L이 5m. 모멘트가 두 개 있네요. 같은 방향이 더해버리면 됩니다. 5 플러스 100, 150입니다. 맞습니까? 5분의 150은 얼마입니까? 30.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RA가 마이너스 30kN. RB는 플러스 30kN. 부호만 반대. 맞습니까? 끝났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가방부터 볼까요? 중앙점에서 휜 모먼트의 절대치는 35kNm다 라고 나왔습니다. 중앙점 어디가 중앙점이냐? 빌들이 많이 끊어졌네. 여기 중앙점 C점이라면 전체 길이 5m니까 중앙점 길이 얼마입니까? 2.5m 하면 되겠죠? 맞죠? C점 모먼트를 구하려면 한쪽만 계산해야 돼. 한쪽만. 알았죠? 다 계산하면 안 되고 이쪽만 한번 계산해보죠. 이쪽만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C점 모먼트 MC는 이코르 RA 곱하기 떨어진 걸 2.5m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처지네. 마이너스 모먼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 크기가 요거 30에서 30 마이너스 3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5 맞죠? 다음에 요거 우력 모먼트 50 우력 모먼트 50 이렇게 휘면 뭐가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요렇게 만세니까 플러스 모먼트입니다. 플러스 50 떨어진 거리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모먼트니까 맞죠? 50kNm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곱하기 2.5 플러스 50. 계산해 보시죠. 얼마 나오나.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5 킬로뉴턴 메타입니다. 그런데 가번에서 뭐라고 했느냐? 35라고 했네요. 25인데 35라고 했죠. 절대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필요 없습니다.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고 절대치 25다라고 해야 되는데 35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번이 틀렸다. 맞죠? 다음 나번에 중앙점의 전단력의 절대치는 그렇습니다. 요 시점의 전단력은 뭡니까? 전단력은 오로지 요것뿐입니다. 전단력이. 맞죠? 내려갑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0분입니다. 맞죠? 절대치라 했으니까 30 맞습니다. 절대치란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다 플러스에다가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다번에 부호에서 힘 모먼트가 0이 되는 지점은 A점으로부터 3분의 5m 되는 곳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힘 모먼트가 0이 되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죠? 힘 모먼트가 0이 되는 점을 A점으로부터 구해라고 했죠. 이제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주고. 힘 모먼트가 0이 되는 점이란 말은 힘 모먼트가 0이 된다고 했습니까? 맞죠? 힘 모먼트가 0이 되는 지점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미 X라고 합시다. 이미 X. A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지냐 했으니까 이미 X만큼 떨어진 점, 요 점이라고 보자. 맞죠? 그러면 요 점의 모먼트를 MX라 합니다. MX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M점에서의 모먼트를 MX라고 하면 X점에서 모먼트를 MX라 하면 요 점에서 모먼트는 RB 곱하기 떨어진 거리 X 밑으로 꼭 휘어지니까 쳐지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A 곱하기 떨어진 거리 X. 맞죠? 더하기 요거는 만세니까 플러스 50 뿐입니다. 플러스 50. 이것이 X점에서의 모멘트죠. 맞죠? 이것이 0이 되기 위한이란 말이죠. 0이 되기 위한. 그런데 RA는 이미 우리가 30이라고 알고 있고, 맞죠? 0이 되기 위한 X를 물어봤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0X가 이코로 50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X는 30분의 50. 그러니까 3분의 5m가 맞죠? 맞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정리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 다음에 라번에 A점의 수직발력과 B점의 수직발력의 크기는 절대치는 같다. 당연히 우력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로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가번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알았죠? 이것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 다음에 아까 18번 문제를 안 풀었었는데 18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단순보가 주어졌네요. 여기에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B점으로부터 구해라고 나왔죠. 여기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에다 몇 줄 보십시오. 전단력이 되는 위치. 전단력 S가 0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X 위치에서의 전단력 공식을 세운 다음에 풀이처럼 이것이 이코로 0이 되기 위한 X를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 구하는 문제하고 그 밑에 쓰십시오. 휨 모먼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 휨 모먼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을 하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07년 5월 13일 날 산업기사 문제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2009년 3월 1일 날 시험에 나온 기사 시험에서는 똑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구하라고 말로 안 나오고 최대 힘 모먼트가 되는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최대 힘 모먼트가 되는 위치를 구하라는 말하고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문제다. 알았죠? 똑같은 내용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로 가서 외팔보가 나옵니다. 외팔보. 그렇죠? 외팔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외팔보는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되면 무조건 휨 모먼트 부호는 마이너스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외팔보는 요것도 외팔보고 반대로 이것도 외팔보입니다. 이 외팔의 방향에 자유단의 방향에 관계없이 하중이 집중하중이건 분포하중이건 관계없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되기만 하면 맞죠? 위에서 아래로 작용되기만 하면 보는 무조건 어떻게 쳐집니까? 아래로 이렇게 쳐집니다. 아래로 이렇게 쳐지죠. 아래로 쳐졌으니까 이 모먼트는 무슨 모먼트다? 무조건 마이너스 모먼트다. 맞죠? 이렇게 쳐지니까 마이너스 모먼트다. 모먼트의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수치만 따져라. 알겠죠?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알겠죠? 부정은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 나왔냐. 분포 과정하고 집중하중이 동시에 받았네요. 요 그림이네요. 요 그림인데 집중하중이 20kN이고 분포 하중도 받고 있는데 분포 하중이 얼마다? 똑같이 20kN/m입니다. kN/m다. 보의 길이가 얼마다? 보의 길이가 4m입니다. 4m일 때 뭘 물어봤느냐? A점의 휘모 모먼트를 물어봤습니다. A점의 휘모 모먼트는 여기가 A점입니다. A점의 모먼트 MA는 이꼴 얼마다? A점 기준으로 요 오른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맞죠?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하면 되겠죠. 분포 하중이 나왔으니까 면적이 전하중으로 도심이 작용되는 것 같다. 면적이니까 20 곱하기 4. 맞죠? 20 곱하기 4kN이 떨어진 거리는 중앙이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2m만큼 떨어진 거리에 작용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냐? 우선 집중하중에 대해서는 20 곱하기 떨어진 거리 4m. 20 곱하기 떨어진 거리 4m인데 아래로 쳐지니까 마이너스 모먼트고, 다음에 분포하중에 대한 것은 집중하중으로 바꾼 20 곱하기 4 톤에다가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m인데 이것도 아래로 쳐지니까 마이너스 모먼트다 그 말이죠. 맞죠? 그대로 계산기만 눌러주면 된다.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에 22번 문제도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삼각형 분포하중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면적이 전하중으로 도심이 작용되는 것 같다. 맞죠? 면적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WL이고 떨어진 거리는 3분의 1 위치가 되겠죠. 맞죠? 그대로 모먼트 계산해보면 된다.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알겠죠? 외파해보는 더 쉽다. 그러니까 단순모보다 더 쉽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23번은 약간 응용 문제로 뭘 물어봤느냐. 그림과 같이 캔틀레버의 하중이 적용될 때 A점으로부터 휘모먼트가 0이 되는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휘모먼트가 0이 되는 위치를 물어봤다. 그려놓고 봅시다. 그려놓고 보면 외팔부가 나왔는데 4m, 2m 지점에 여기에 2kN 그리고 자유단에는 2kN/m의 우력 모먼트가 작용되고 있다. 거리는 얼마냐? 요게 4m고 요게 2m다 라고 했을 때, 맞죠? 여기에서 휘모먼트가 0이 되는 위치를 구해라고 했는데 A점에서 얼마큼 떨어졌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A점입니다. 여기가 B점이다. A점에서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여기다 하고 봅시다. 가정을 합니다. A점에서 떨어진 거리 이 X를 구해라 그 말이죠. 맞죠? X를 구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요점이 X점이 되니까 요점의 모먼트가 MX가 되는데 MX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MX를 기준으로 X점을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쪽이 더 복잡합니다. 오른쪽이 더 간단합니다. 여기 왜 복잡하면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수평 발력, 수직 발력, 모멘트 발력 계산해줘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만 계산하고 싶다. 맞죠? 오른쪽만 계산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유단 쪽에서만 계산하고 싶다. 자유단에서 계산하고 보니까 이 거리는 요 거리는 안 나오고 이 거리가 나와있지. 이 거리가. 맞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일단은 요 거리를 반대로 요 거리를 x1이라고 해놓고 x1을 먼저 구한 다음에 x1이 얼마인지 알면 4에서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구해보자. 알았죠?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했죠?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x1 위치에 있는 이 모먼트는 mx1이 될 것이고 mx1이 이거 얼마 되느냐? 요놈에 대한 모먼트 더하기 요놈에 대한 모먼트 더하면 되겠죠. 일단 2kN/m가 이렇게 휘면 보가 이렇게 휘 것이니까 만세니까 플러스 모먼트입니다. 플러스 2kN/m 2kN/m 맞죠? 다음에 요놈에 대한 것은 밑으로 내리니까 밑으로 쳐지게 이렇게 쳐지겠죠. 마이너스 모먼트입니다. 모먼트의 보는 마이너스고 크기는 힘 2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x1이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이것인데 요것이 0이 되기 위한 x1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코로 0이라고 넣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코로 0이란 말은 넘어가면 2x1 2이 2니까 x1이 얼마입니까? 1이죠. 1m입니다. 1m. 그래서 답은 1m가 아닙니다. x1이 1m니까 4에서 1 빼니까 x가 3m가 돼요. 3m. 답은 3m가 답이다. 알았죠? 이렇게 푼다. 어떻게 푼지 한 번만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된다. 알겠죠? 다음에 내민보가 나오네요. 내민보에 대한 것 나오는데 내민보는 단순보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단순모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응용해보면 되겠다. 두 개 풀어보십시오. 풀어보고 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24번하고 25번은 뭐 풀어볼 수 있을 것이고,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26번을 보면, 양쪽 다 내민보가 나왔네요. 양쪽 다 내민보가 나왔는데, 이와 같은 내민보에서 등분파 중에 적용될 때, 두 개의 지점과 보의 중앙에서 절대 최대 휨모먼트 값이 같은 경우에 L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알았죠? 이것은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합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양쪽 내민보인데 A점, B점인데 등분포화 중에 똑같이 작용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이 W가 작용되고 있다. 맞죠? 그때 여기 지점 간 거리 지간이 라지 A라고 했을 때 맞죠? 내민보의 길이가 이것이 3m라고 했어. 3m. 여기가 3m. 여기가 3m일 적에 그쪽에 그랬을 적에 양 지점의 모먼트 MA하고 MB가 되겠죠. 맞죠? A점 모먼트 MA하고 B점 모먼트 MB하고 중앙점을 여기서 C점이라 한다면 중앙점 모먼트 MC가 세 개가 다 같을 때 맞죠? 다시 말해서 MA는 이코르 MB와 같고 이것이 MC와 같아지기 위한 맞죠? 세 개가 다 똑같이 되기 위한 이 L이 중앙의 길이 L이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걸 여러분들 풀이하는 것은 교재에 있으니 가볍게 보시고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것은 풀이하는 요령은 풀이에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일반식으로 해서 이거를 스몰 a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a라고 한번 해보자. 맞죠? 그렇다면 여기를 스몰 l이라고 한다면 MA, MB, MC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 길이 조건이 이 가운데 지간 라지 L이 이것이 루트 8 곱하기 스몰 l일 때 요것일 때 세 개가 같아진다. 요거를 외워라. L은 이코르 루트 8L. 요거를 외워라. 암기해라.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십시오.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시험장에서 풀고 있으면 안 되고 요걸 외워라. 알았죠? MA, MB, MC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 가운데 지간 라지 L이 양쪽 거리 스몰 L에 곱하기 루트 8일 때. 알았죠? 그러니까 L이 3이 나왔으니까 루트 8 곱하기 3이 교재에 물어보는 답입니다. 8.49가 됩니다. 알았죠? 요거를 외워라. 알겠죠? 풀이 과정은 궁금하면 보시고 실제 풀 때 그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요거를 외워서 계산해라.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